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46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468일차고요. 오늘도 네, 놓아버린 책을 진정해 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16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분노가 일 에너지로 이제 승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 장인데 분노를 긍정으로 사용하기. 그렇죠? 분노를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예요. 사람들은 보통 마음속에서 분노와 공격성, 저기를 억제한다. 이런 것은 불쾌하고 품이 없는 것이라고 보거나 심지어 도덕적인 면에서 실패하거나 영적인 면에서 차질이 생기는 것이라고 여긴다. 설사 그렇더라도 억제한 분노 또한 분노의 에너지일 뿐이며 인정해서 해소하지 않으면 건강이나 살아가는 일 전반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분노는 억제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분노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분노의 에너지를 인정하고 해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해소하지 않으면 건강이나 살아가는데 전반적으로 파괴적인 결과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도 그렇고 있잖아요. 제가 월주차를 10년을 했거든요. 근데 이 건물 주인은 장인어른. 근데 사이가 돈 있는 그 부인과 결혼을 잘해가지고 장인어른한테 건물을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건물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 되게 이제 까다로워요. 조금 까다로운 게 있는데 참고 참다가 월요일 날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나오는데 이게 차가 크니까 약간 삑소리가 나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또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가 뭐 이제 뭐 그런 게 뭐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 계기판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낮에 있을 때 말고는 관리해 주시는 분이 없는 시간이 되게 또 많아요. 월요일 날하고 6시 이후 뭐 아침에 뭐 그래서 빨간 글씨 다 놓으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고객이죠. 고객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노가 많죠, 이분이. 그러니까 조금 틀렸다, 뭐가 그랬다 그러면 막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10년 동안 듣다가 일하는데 요번에 이제 미팅하고 막 한 중요한 시간 타이밍에 막 전화가 오니까 아니 고객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아니 속에 있는 분노가 올라 아니 고객을 이따위로밖에 안 대하는 건지 뭐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계기판 제가 기계를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무의식에서 이제 이렇게 통화하다가 내려야 되는데 닿질 않고 오거나 이제 이랬던 실수한 게 있나 봐요.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막 하는데 도대체 거기도 분노로 막 하는데 아니 고객한테 아니 이렇게까지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해요. 멀티가 안 되니까 전화하지 말고 이거 할 때는 전화하지 말고 집중해서 이걸 하라는 둥뭐 하고 막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도대체 내가 예, 제가 꽂힌 게 밤에 늦게라도 전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밤에 늦은 시간에 에너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저녁 시간에 어떻게 에너지를 관리하느냐, 편안하게 자느냐, 그럼 밤새 또 내가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밤에 늦게라도 전화하라는 말에 편리를 봐주고 하라는 말인데 본인은 너무 좀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다 돌아다니고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았어요. 건너편에 하나. 오늘부터 그쪽에서 해요. 가격은 똑같아요. 근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 시내라서. 20만 원씩, 싼 데가 16만 원씩, 아니면 차 커서 안 들어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또 오늘부터 주차하는 곳을 바꿨습니다. 조금 걷더라도, 아, 이건 그냥 내가 대놓고 오면 되지. 뭐 기계를 만지는 그게 습관이 오래 해도 중간에 만지는 거 얼마 안 됐구나. 이게 분노. 그러니까 화가 예민하다 하지만 아무리 고객한테 하는 그런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 이제 여러 번 저기 하다가 이제 이번에
진짜 10년 만에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바꾸는데, 이 분노, 해소하지 않으니까, 이 해소하지 않은 걸 다른 데다가 표출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분노잖아요. 어릴 때 이제 자라왔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자꾸 이제 예민하게 이제 표출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도 뭐 분노가 다 사라진 건 아니니까, 분노로 뭔가 막 하니까는, 아우, 막, 그, 그냥 피하면 되지. 뭐하러 저기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분노하니까 해소하지 않으면 건강이나 살아가는 일 전반에 파괴적인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암만 제가 저 사람 자체가 12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어쨌든 분노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사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라기보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 그 전반적인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 이면의 의도가 부정적이어서 표출되지 않는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부정적이어서 표출되지 않아도 내가 억압해 놓은 분노는 언젠가는 그 에너지, 우리 본체가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중요성을 더 알아가는 거죠. 나는 몸이 아니다. 마음도 아니다. 나는 의식이다. 무한한 의식이다. 라고 외웠어요. 14년 동안 계속 들으면서 나는 의식이다, 의식이다 외웠는데, 나는 의식이라서 에너지 자체로 막 이렇게는 탁 되진 않지만, 듣다 반복을 하고 듣다 보니까, 아, 의식이구나. 의식 에너지구나. 내 본체가. 이거는 그냥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뿐이 에너지인데, 그게 뭔가 안 좋은 분노하는 걸꾹 해소하지 않고 꾹 억압해 놓으면 언젠가는 이 에너지가 이 내 에너지 장 안에 있던 에너지가 저절로 억압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나오는 거예요. 해소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결과는 꼭 억압을 해 놓은 거는 결과는 다 똑같다.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지. 회피하고 억압해 놓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유용한 접근법 한 가지는 분노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활용하는 것. 긍정적인 것으로 활용하는 것.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야망과 행동을 촉발하는 것이다. 자신의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야망과 촉, 야망을, 야망과 행동을 촉발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이 뭔가 내 목표를 이루는데 그쪽으로 촉발을 시켰는가 봐요. 그래서 쭉 8년을 하다가 이제 너무 고갈돼 버렸죠. 근데 이제 그 에너지 자체가 폭발력 있게 밑에서 쫙 올려준 게 이제 분노였기 때문에 사랑이었으면 더 오래 갔겠죠. 더 커졌겠죠. 근데 이제 분노였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사에게 화가 나 있다고 하자. 상사에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하다. 상사는 나의 능력이나 노력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요 근래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여기저기로 막 가고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봐요. 그러더니 좀 좋아졌는데도 이게 이제 여기저기 이제 가 있는 걸 좀 좋아졌어요. 공부를 하니까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분노가 다른 데로 이렇게 가는 거를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분노와 울분을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화가 나도 표출하면 안 돼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그랬다가는 직장을 상사한테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직장을 아예 잃거나 오랫도록 상사의 오랫도록 분노의 상사를 살게 뻔하다. 그래서 분노를 드러내 봐야 형편만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분노를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 안 좋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번씩 분노가 툭툭 이제 나오면 감정을 쓰지 말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툭 받아서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쏘아버리면 그게 죄가 돼버리는 것도 저도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분노를 표출을 하면 주변에 죄가 돼버리는 거야. 표출을 하면 이제 손해죠.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좋게 긍정적으로 승화를 시킬 것이냐. 그래서 좋게 승화를 시킬 것이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쓰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분노를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나에게 쓰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정 안 하면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그냥 순간 뭐가 탁 들어오면 분노가 자극이 탁 되면 탁 튀어나가고 자극이 되면 튀어나가는 분노의 에너지에 힘입어 나의 능력을 입증할 만큼 훌륭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다. 스스로 성장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날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더 나은 직장을 알아보거나 위원회를 조직하거나 고용 상황을 개선하거나 노조를 결성하거나 그 밖에 모든 개인 목표에 이롭다 싶은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곳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찾아보고 내가 긍정적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겠다. 꼭 결정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 관계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다. 개인 관계에서도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인 관계 교육을 받고 자기 향상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스스로 독려하려는데 분노를 활용할 수 있다. 대인관계 교육받고 자기 향상 프로그램에 그렇죠. 등록하도록 스스로 독려하는데 분노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분노를 어디다 어느 쪽으로 활용을 할지 이 에너지를 어느 쪽으로 활용을 할지 해소하지를 못하면 어느 쪽으로 활용할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정하라고 분노에 힘입어 일에 다시 전념하고 일에 다시 전념하고 공을 크게 들임으로써 실제로 일을 더 잘 해낼 수도 있다. 더 잘 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노 상황을 일에 다시 헌신하는 것으로 끝맺을 수 있다. 일에다가 헌신하는 쪽으로 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분노를 발판 삼아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왜 화가 났지? 그게 더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결정해서 긍정적으로 쓰지만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내가 왜 화났을까? 저는 좀 화났죠. 주차장 사장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가 있어 자꾸 부딪히는 게 되게 자주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아요. 제가 자부심, 200 용기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올라가기 직전에 자부심이 있잖아요. 자부심이 쩔거든요, 저분도요. 그러니까 자부심에 자꾸 고객을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저도 내가 나도 난데 왜 내가 그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 이제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175로 부딪히는 거죠.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분노가 있음으로 해서 분노가 해소를 하지 않으면 분노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될 확률이 있죠. 분노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받아들임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모두 포기할 수가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포기할 수가 있다. 상황에 흥분하는 대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흥분하는 대신에. 그래서, 어, 자기 희생,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왜 그런지, 내가 왜 그런지, 내면을 보는 게 우선 중요하죠. 내가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스탑을 하잖아요. 내가 분노를 하고 있는지 모르면 스탑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꾹꾹 눌러놔서 그냥 조그만 짜증과 압이 막 올라오는 게 이게 분노인지 모르는 거죠. 안 해보면. 그래서, 어, 좋은 쪽으로 상황을 그, 받아들일 수 있고 놓아버릴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이제
근데 근원적인 원인을 아는 거는 신념에서 밑에서 찾는 거고, 느낌을, 받아들임을 하는 거는 그 느낌, 신념 위에 있는 느낌을 빼는 거고, 여기 무의식 쪽에서, 이쪽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희생이에요. 분노를 일으키는 근원은 많다. 분노를 일으키는 근원은 많다. 성난 감정들의 복합체는 공포와 관련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공포와 관련 있는 경우가 많고, 공포, 무섭다는 거죠. 성난 감정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공포를 놓아버리면 분노가 사라진다는 점은 앞에서 거론했다. 분노가 사라지는 점, 공포를 놓아버린다. 두려움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노의 또 다른 근원은 자부심이다. 그쵸? 자부심.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 자부심이라고. 그냥 주차장 사장님도 자부심이고, 저도 왜 내가 고객이고, 내가 난데, 고객 입장인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돼? 자꾸 이제 불편한 소리를 들어야 돼. 이제 막 이런 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굳이 피하면 되지. 뭐, 있잖아요. 피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딱 맞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데, 비대면으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을 안 보고 그런 데가 있죠. 편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옮겼는데 어쨌든 이런 공포를 놓아버려야 되는데 두려움을 자체를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놓아버리면 분노가 사라진다는 점. 분노가 왜 올라오는지가 공포스러움이 두려움이잖아요. 그거를 놓아버렸을 때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니까 분노의 또 다른 근원은 자부심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자기만족이다. 자기만족. 개인적 자부심이 먹이를 주어서 개인적인 자부심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난데하는 자부심. 약한 거죠. 큰 일을 할 때 다 부딪히는 게 내가 난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했는데, 나라는 자부심이, 내가 있다라는 거, 거기에 자부심이 들어가면서 부딪혀서 주변에 사람이 사라지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요새는 제가 사무실에서 보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또 보면서 그래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돼. 색깔이 똑같은 색깔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150에 분노에 자부심들이 짱짱한 사람들이 쫙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자부심이 짱짱 남아있으니까 서로 있잖아요. 똑같은 에너지에서 밀어내기를 하는 거죠. 서로 밀어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저도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요새는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열심히 해서 우리 내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지금부터 해서 커져가면서 내년에는 엄청 커지고 2년 뒤에 26년도에는 엄청나게 커질 텐데 커지기 전에 지금 밭을 잘 골라야 되잖아요. 나무가 심겨져가지고 쫙 뻗어져서 그냥 무성하게 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기 전에 씨앗은 심겨 있어. 그런데 옆에 있는 자라서 올라올 때 줄기가 올라오는데 큰 돌이 꾹 누르고 있어요. 심겨지긴 심겨졌는데 다 밭에 심겨진 거예요, 밭에. 근데 누구는 큰 돌이 있고 누구는 작은 돌이 있고 누구는 걸러내가지고 완전히 좋은 영양분을 줬을 때 영양분이 쑥 스며들 수 있고 큰 흔들바위 같이 저 예전에 어, 초등학교 때 흔들바위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그쪽으로는 안 가본 지 요새는 오래됐네요. 그렇죠? 흔들흔들 해보세요. 살짝 왔다 갔다만 하지 안 떨어져요. 벌써 이미 떨어졌다고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그 큰 돌이. 그 큰 게 막판에 자부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있다라는 그거. 그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진짜 엄청나게 커질 텐데, 커지기 직전에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걸 제가 계속 사이좋게 지내야 돼. 예전에 그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없었거든요. 요새는 제가 어제도 같이 밤을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야 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이좋게 안 지내고 나는 난데, 나한테 제가 이랬어, 저랬어. 막 이러면서 있잖아. 또 자부심에 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커지는 줄 착각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엄마가 슬퍼서 울어가지고 가슴이 터져서 죽을 거야. 내가 죽으면 엄마 너도 죽어. 뭐 이런 복수심이 있잖아요. 지만 죽지, 누가 죽어. 지가 죽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내 안의 분노가 내 안에 있는 이 몸이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의식 안에서의 분노가 나갔다가 그게 다시 나한테 들어와서 세게 나가면 나갈수록 다시 들어와서 나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고 몸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안 도와주고 딴 사람을 도와주면 되겠어. 그게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나도 분노가 덜 사라졌고, 또 분노로 자극이 돼서 또 막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 맞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분노로 같이 자극이 돼가지고 이게 파장이 막 일어나면서 옛날에는 제가 됐을 거를 제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지기 전에 자질을 갖춰놔야 된다고 하셨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하시니까 티멜리트가 되고 싶으면 티멜리트 자질, 티멜리트 의식을 만들어 놔야 티멜리트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최고 직급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 직급을 가기 위한 나의 의식을 만들어야 최고 직급이 가는 거고 그 얘기를 전에도 하셨거든요. 근데 요새도 또 얘기하시죠. 나의 자질, 나의 그릇을 만들어놔야 사람이 들어와도, 빛이 들어와도, 내가 어둡게 있으면, 빛이 들어오면 어두우니까 그냥 탱탱탱탱 튕겨 나가는 거죠. 근데 내가 밝게 넓게 해놓고 있으면, 빛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미팅을 하면서 그랬어요. 선생님이 5년 안에는, 5년, 늦어도 5년에는 1억씩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억씩 들어오려고 하면 최소 한 빚에 20만 원씩의 커미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이면 50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1억이면 5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5년 안에 500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잖아. 500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놔야 돼. 근데 제가 어쨌든 너무 웃긴 거예요. 몇 명이 앉아 있는데 얘는 좋고 얘는 안 좋고 얘는 좋고 얘는 안 좋고 얘는 좋고 얘는 안 좋고 근데 뭐 얘는 좋았던 게 평생 좋아요? 아니죠. 또 내 마음에 수틀리면 좋았던 얘도 팽 싫어진단 말이죠. 제 마음에 쟤는 좋았어. 너무 좋았어. 저게 나한테 대들면 또 싫은 거야. 그게 계속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없어져야지 굉장히 이 큰 무성한 이 숲을 이루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큰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각자의 거기 그 주변에 있는 돌과 이 뭔가 큰 바위돌을 없애야 되는데 큰 바위돌이 자부심이구나. 자부심. 내가 난데. 자부심 때문에 내가 난데라고 해서 이만큼 있잖아요. 개구리가 막 그냥 이만큼이야, 이만큼이야 황소 보고 와서 아빠 저기 큰 있잖아 뭐가 있다고 하니까 이만해, 이만해, 이만해 내가 뻥 터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자부심으로 뻥 터져. 그렇잖아요. 자부심으로 뻥 터질 때 자존심이 건드리지는 거고 그쵸? 자존심이. 근데 저는 이래저래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굽히고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편안하게 전화는 오늘 해드려야 되죠. 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잘 썼습니다. 제가 기계 작동을 못할 것 같아서 이제는 기계가 없는 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를 또 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이런 자부심은 또 빼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내 이 커져가는데 자부심에 자존심 상하는 거에 부딪히면서 분노로 이게 공포심, 두려움, 제가 잘 되고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거가 근원적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작동되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분노의 그 또 다른 근원이 자부심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부심이며 그 중에서 자기만족이다라는 거예요. 자부심. 내가 난데에서 자기만족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족이. 그런데 자기만족일 뿐이지 세상 사는데 부합되는 만족인지 나 혼자만의 그냥 살기 위한 자기만족인지. 그렇죠? 그래서 인간성이 주로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고 이러면은 이 사람이 몰려들고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붙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붙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지?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돼. 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아, 내 생각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되는구나. 옛날에는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러면 쉬, 어이씨 하고 옛날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이따가 뭐 어떤 상황이 돼서 각자 상황이 되는 거죠.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상황이 됐다 다시 오면 너무 반갑고 너무 좋 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반갑고 좋고 아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친절해야 되고 참, 제가 저 위에다가 칠판에다 써놨거든요. 호키스 박사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친절하라고 처음에 이 교육을 들을 때도 선생님이 호키스 박사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해야 돼. 그래서 제가 모기한테 세 방을 명상하는데 물리고 나서 아씨 가려워가지고 집중이 안 되네 그러면서 야 이걸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생명체의 귀함을 알아서 싸서 모기, 그 제가 이제 그게 있는 거야. 모기는 잡아 죽인다. 이런 신념이 있는 거예요. 모기는 잡아 죽인다. 그래서 아, 선생님 신념은 모기는 비닐봉지에 싸서 살려준다. 이게 있고, 아, 그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거 잡아.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하나하나 사소한 거라도 내 생각이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모기는 잡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살려주는 거지. 봉지에 싸서.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걸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인 만족과 자부심에 부딪히게 되면서 또 파편이 그 부딪힘으로 이 파편이 주변에 재가 되더라. 그래서 진짜 자기 만족의 개인적인 내가 최고야 하는 에고가 최고야와 자기 만족은 내가 참나로서의 사랑을 펼치는 것의 그 에너지의 자기 만족과는 다른 거죠. 진짜 자기 만족은 540의 기쁨으로 올라가는 거고, 에고의 만족은 예, 낮은 에너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고의 만족이 아닌 참나로서의 내가 진짜 기쁨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 그렇죠? 조건 없이 해야 되는 그 사랑 540의 자기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 자부심이 먹이를 주어서 개인적인 에고에게 먹이를 줘서 분노를 번식시키곤 한다. 내 에고한테 먹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144페이지. 어제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제 외웠어요. 144페이지에 호킨스 박사님께서 뉴욕 시내에 있는 아파트라고 목표를 적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신 것에 대한 게 144, 145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대구에서 이제 미팅을 하면서 잠시 읽어드렸는데, 이게 되게 너무 중요한데 스님도 알려주시고 늘 두 달에 한 번 시크릿을 가는데 듣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어제들 하셨나 모르겠어요. 어제 몇 분 있으셨는데 듣고 또 헤어진 건 아닌 건지 다시 한번 내 목표를 세세하게 적어야 되는데 명절 때였죠. 제가 한 번씩 세세하게 적고 싶어서 적었어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데 해놓고 자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질락 해고 또 믿고 안 믿어질락 하고 믿고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세 개가 세 개가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루어졌는데 감사합니다를 안 했구나. 신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이게 또 들어오더라고요. 아, 아버지를 믿었더니 아버지가 이루어주는구나. 그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크릿을 하니까 지금 언제죠?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뉴욕 시내에서 아파트 이거 주문하신 거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셨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다. 그냥 이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144, 145페이지.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읽어보시고 실천해보세요. 놓아버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막 하고 느끼기를 하고 놓고 또 올라오고 100%가 저도 안 되거든요. 제 의식이 그만큼까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또 놓고, 그래. 에고가 불안해하거나 뭔가 해야지 하는 욕망과 막 이런 꿈틀거리는 에너지를 놓아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했으면 좋겠고요. 내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각성하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10월 15일 깨달음 성공에 관련된 깨달음 시크릿을 합니다. 네. 15일 날 선착순 입금. 네.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많이들 입금하셔서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11월 2일, 3일, 그리고 내일은 서울에서 9월씩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내일 또 6시에 흔들거리면서 뵙겠습니다. 네. 네, 시작.